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이가 소크라테스를 찾아와 성공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젊은이에게 다음날 아침 강가에서 만나자고 했죠. 젊은이를 만난 소크라테스는 그와 함께 강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이 목까지 차오를 무렵 소크라테스가 갑자기 젊은이를 붙잡아 물속으로 그의 머리를 집어넣었습니다. 놀란 그가 벗어나려고 했지만 소크라테스는 더욱 강하게 그의 머리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자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를 놓아주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숨을 헐떡거리는 젊은이에게 그가 물었습니다. 조금 전 물속에서 가장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지? 물론 숨을 쉬는 것이었죠. 공기가 필요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야. 자네가 공기를 원하는 것만큼 간절히 성공을 원한다면 자넨 뜻을 이룰 수 있게 되겠지. 그 외에 다른 성공의 비결은 없어. 네, 모든 성취의 시작은 간절한 염원이죠. 약한 불이 충분한 열기를 뿜어낼 수 없듯이 미약한 바람으로는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간절히 원하지 않으면 무엇도 얻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염원만큼 인내와 노력으로 일구어내는 것이지요. 인생의 성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성취할 성공은 갈망과 인내와 노력의 산물일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떤 유명 작가가 서재에 앉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종이에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담속 제거 수술을 받음.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음. 60세가 되어 퇴직. 출판사에서 30년 근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슬픔을 겪었음. 아들이 교통사고로 깁스를 한 채 여러 날 입원. 차량 파손.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 끔찍한 한 해였군. 그때 그의 아내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슬픈 표정으로 무언가 곰곰이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을 보았죠. 그녀는 남편의 어깨 너머로 그가 적어놓은 메모를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잠시 후 쪽지 하나를 들고 들어온 그녀는 그것을 남편의 메모 옆에 놓았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해 나는 오랫동안 골칫거리였던 담석을 제거했다. 나는 건강하게 60세가 되었고 직장에서 퇴직해 보다 집중해서 자유로이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다. 지난해 아버지가 95세를 일기로 고통 없이 조용히 세상을 뜨셨다. 감사하게도 내 아들은 새 생명을 얻었다. 차는 부서졌지만 그런 사고에도 아들은 큰 부상 없이 무사했다. 그리고 끝부분에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주님의 큰 축복을 받았다. 무사히 보낸 한 해였다. 우리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함으로써 행복합니다. 삶의 모습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지요. 언제나 행복할 수도 언제나 불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는 항상 반대인 것은 아니지요. 성공 속에 실패가 실패 속에 성공이 있듯이 삶의 불행은 이항 대립의 구조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형용의 모순이기는 하지만 슬픈 기쁨 혹은 기쁜 슬픔이라는 것도 존재하니까요. 영어에 silver lini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구름이 낀 뒤 햇살이 비쳐 검은 구름 가장자리에 은빛 테두리가 생기는 것을 뜻합니다. 먹구름 뒤로 비치는 밝은 빛을 우리는 희망이라고 하죠. 감사해야 합니다. 아프고 슬픈 일도 달리 보면 다르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 차이는 바로 감사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삶 뒤에 희망의 은빛 테두리가 있음을 믿어야겠습니다.